안녕하세요. 부동산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발의한 증여세 공제세액이 5천만원에서 1억이 늘어난 것 하나, 그리고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증여세 세율이 1억원 미만일 때는 10%, 30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50%의 세율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구간마다는 공제액이 있긴 하나 증여세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거 배우자끼리는 6억이어서 서로 주고받는데 6억, 그리고 직계존속,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 성년이면 5천만원, 그리고 미성년이면은 2천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엄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표에 근거해서 5천만원까지는 그냥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럼 반면에 이번엔 1억을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증여하게 되면은 10%의 세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억을 증여하고 여기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저는 5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에 위에 세율 10%를 곱해서 500만원을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게 되면은 500만원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돈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져서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돈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증액을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변경 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5천만원에서 변경 후에는 1억원입니다. 근데 이게 법안이 발의다 보니까 아직은 통과된 건 아니고 아마 올해 말쯤에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6월에 증여를 했는데 1억을 증여해서 500만원을 납부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법안이 11월에 통과를 됐습니다. 그럼 이때 얘를 소급 적용해서 500만원을 돌려줄까? 라고 생각해보면은 아마 안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계획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금액이 1억원 정도 있다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쯤 노려서 이런 금액들을 좀 아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여세 공제가 올라가게 되면은 1억원을 납부했을 때 500만원 내던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기사를 살펴보시면 국민의힘 유경진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발의를 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통과된 게 아니고 아마 올해 말쯤에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가 5천만원에서 1억까지 올랐고, 아무래도 5천만원 증여하는 게 옛날에는 아파트 살 때나 전세금 낼 때나 좀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지난 5년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5천만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 1억원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으나 그래도 올랐다는 거에 일단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정부도 하반기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포함돼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분이 국민의힘의 유경진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럼 증여세를 낼지 않고 어떻게 자녀한테 증여를 할까?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데, 일단 증여공제 한도 현재 5천만원인데 이거는 다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자율양식으로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 안에 내용도 당연히 자율적으로 차용액, 상한 시기, 상한 방법, 이자율, 이자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을 기입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넣고 빼고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나 원금을 갚아야 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아직 취준생이나 아니면 미성년한테 5억, 10억씩 차용으로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명백한 증여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여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차용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증여세를 내야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왼쪽에 대충 제가 적어본 차용증 양식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금액이 좀 크더라도
차용 기간은 최대 5년 정도로만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10년, 20년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나라에서 너네 차용증을 썼지만 이거 증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말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5년 정도 적합하게 우린 차용한 게 맞아 라고 보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이 양식은 굳이 따를 필요 없고 인터넷에 있는 양식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이자를 얼마나 내야 될까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실 텐데 일단 세법상 이자율은 4.6%입니다. 매우 높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2억 1,730만원에 대해서 4.6%를 곱하면은 연간 999.58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나라에서 정했기를 연간 차용이자가 1,000만원보다 낮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금액보다 작으면은 차용증 이자 0%로 써서 야 이자 안 줘도 돼 라고 하는데 저는 비증여 이증을 위해서 차용을 할 때 세법상 이자율 4.6%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부분이 이자가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증여가 아닌 정말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법상 이자인 4.6%를 차용증 이자에 작성을 하고 실제로 납부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석대로 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 1,000만원 이하니까 나는 뭐 이자 안 줄래 해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을 매우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고민이 차용증에 대한 공증입니다. 뭐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법무사에게 공증을 받고 아마 법무사마다 금액은 다를 건데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타인과 즉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차용증 작성하는 게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 우체국 내용 증명, 이것도 제가 알기로 한 5,000원 정도 아마 공증이랑 확실히 금액이 엄청나게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아마 이거는 1,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1번, 2번, 3번을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차용증에 작성한 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1번, 2번, 3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정말 이 날짜에 이 차용증을 썼어,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차용증에 5월 25일에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 매월 25일에 이자를 납부한다, 그 첫 번째 내야 되는 게 5월 25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은행 기록에 5월 25일이 찍히고 그 다음에 6월 25일에 찍히고 7월 25일에 찍혔다고 하면은 이 기록만 가지고도 내가 정말 이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불안하다 라고 하시면은 가족끼리 할 때는 굳이 공증할 필요는 없고 2번, 3번 중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했을 때 은행에 납부된 기록이 전산상 남고 이걸 충분히 나라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방법 아무것도 쓰지 않고 정말 차용증을 작성한 그 내용대로 이자랑 원금을 정확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공증은 크게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도 보시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채무변제 하격서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그렇게 티는 안 나긴 하지만 세무조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정말 채무 변제를 하게 되면은 이 하격서를 작성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도 역시 별다른 템플릿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 제가 예시로 작성한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거를 적어도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은행 납부 기록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5월 25일에 납부를 하고 이때부터 채무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언제든지 작성이 돼도 얘는 뭐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바로 작성해도 되고 좀 뒤늦게 작성을 해도 됩니다. 당연히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용이자 소득신고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될 게 소득이 있는 곳엔 항상 세금이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급자가 27.5%의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27.5%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월 1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7.5%를 원천징수를 해야 되니까 실제 부모님한테는 72,500원을 보내야 되고, 세금으로는 매달 27,500원을 내야 됩니다. 이 이자를 이체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자를 월 10만원씩 내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한테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나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가장한 차용이더라도 이 이자에 대해서는 27.5% 세금을 내야 된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권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차용증은 잘 쓰고 공증도 하고 뭐 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이 할까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는 안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 가서 대응해도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는 건너뛰고 싶어 하면은 건너뛰어도 크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차용증을 썼는데 이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증여세로 한번 세금을 떼고 이자 소득세로 한번 또 떼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떼고 있습니다.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최대한 절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절세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한테 이자를 드리는데 이거를 용돈식으로 드려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또 다시 뒤로 암암리에 받는 방법도 뭐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